개미 추락, 비트코인이 예상대로 크게 올라와줬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지 저점을 갱신할지 헷갈려하는 개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개미들은 오늘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고 절대로 헷갈려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고래사냥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 안녕하십니까, 개미 상사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65.5K로부터 10%가량의 상승을 해줬습니다. 지난 영상을 이때 당시 업로드를 했었고, 올라오는 파동은 이렇게 ABC 플랫으로 5 연장 터미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때 5 연장 터미널의 13 추세선과 2사 추세선은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평행 채널의 하단이 뚫리는 구간까지는 롱 매수를 절대 하지 않고, 이후에 평행 채널이 뚫리면 이렇게 13 추세선과 2사 추세선이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롱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은 65K에서 67K 사이다 라고 가격까지 정확하게 찝어드렸습니다. 이 평행 채널이 깨지기 전까지는 롱 매수를 안 하겠다. 왜냐? 이런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이파를 손절을 하고 롱 매수를 한다면 손절은 이만큼, 입절은 이만큼의 손익비 좋은 매매 구간이 될 거예요. 또한 사파의 대략적인 가격대를 예상을 해보면 65K에서 67K 사이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큰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매집을 한 오더 블록 구간이 있습니다. 저도 현재 이 구간에서 롱 매수를 해서 고래들의 지갑을 야금야금 털어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확률 높은 관점과 각 관점에 따른 트레이딩 전략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점으로부터 올라온 파동은 이렇게 플랫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때 C파는 2파와 4파가 겹치는 이렇게 5 연장 터미널이던가 혹은 1 연장 터미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올라오는 파동이 다 조정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1 연장 터미널이다 그러면 이렇게 1, 2, 3, 4, 5파로 상승 세계형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이때 우리는 5파의 끝에서 롱 익절과 숏으로 스위칭까지 할 수가 있고, 익절은 저점이 갱신될 때, 그리고 손절은 5파가 3파보다 길어질 때 이렇게 손익비 세팅을 해서 유리한 숏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상승 쐐기형으로 천천히 올라오지 않고 급격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1 연장 터미널이 아니고 이렇게 5파가 가장 긴 5 연장 터미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5 연장 터미널의 특징 중 하나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마치 이게 찐 상승인 것처럼. 그러고 나서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그리고 대부분의 개미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친고점을 외칠 때 다시 터미널 시작 지점까지 급속도로 되돌리는 게 바로 이 5 연장 터미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구간에서 롱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롱 익절을 하던가 혹은 숏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점으로는 현재 사파가 진행 중인 관점입니다. 사파는 대부분 이렇게 하나의 추세로 형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한 등급 더 높은 파동으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파인지 혹은 여기까지가 사파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시장 상황이 좋으면 사파의 조정이 짧게 끝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아니다, 이 구간에서 시장의 조정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4-A, B, C로 조정을 더 주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파의 조정이 끝났는지 혹은 더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5 연장 터미널의 사파는 2파의 저점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롱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렇게 ABC로 내려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밑에서 롱을 잡으신 분들은 반드시 분할 익절을 챙겨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본절로 탈출을 하고 다시 한번 C파의 종점에서 롱 베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숏 베팅을 할 수 있냐? 그건 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4파 구간에서 조정이 충분히 이뤄졌다 라고 판단이 들면 현재 5파로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해요. 이 구간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둘 다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숏을 들어가는 것보다 롱을 분할 익절하던가 혹은 내려올 때까지 관망을 하던가 혹은 올라오면 숏을 타던가 이렇게 원하는 자리가 올 때만 매매하는 그러한 매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1 연장 터미널로 나온다면 이때는 매매하기가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상승 쐐기형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5 연장 터미널에 5파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때 최소치를 어디로 잡을 수가 있냐면 바로 3파의 161.8%가 되는 구간이 5파의 최소 구간입니다. 즉 이 구간이 넘어서기 전까지는 숏을 잡지 말고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숏 타점을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이런데 아무 데서나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격 반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손절에 대한 익절의 비율이 높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해야 돼요. 우리 개미가 고래와의 전투를 할 때도 고래가 나타날 확률이 높은 구간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구간에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의 공격 데미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손익비 좋은 구간에 몰래 숨어서
공격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고래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전투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고래가 여기에 오지 않는다고 참호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 데서나 고래와 싸우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도 매매도 다 똑같습니다. 항상 확률이 높고 손익비가 높은 구간에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이언트 아카데미에서는 실전 매매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님께서 ENA 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리하면 이렇게 샤크 패턴의 PRG가 바로 이 구간에서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BC 프로젝션을 그었더니 거의 비슷한 구간에서 타점 형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 추세선의 하단에 이 피보나치 값들이 겹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에 추세선에 닿은 거는 크게 신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무빙은 거래소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볼 거면 이 두 개의 추세선을 긋고 그 연장선에 피보나치 값들이 닿았을 때 이 구간이 반전 타점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렇게 하락세기형 패턴을 그리면서 내려올 수가 있고, 이때 하락세기형 패턴에 하단 추세선에 닿는다면 굉장히 확률 높은 가격 반전 구간이 될 거예요. 자이언트 아카데미에서는 이렇게 제가 피드백을 드리면서 차트에 대한 지식과 실전 매매 감각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댓글의 링크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관점만 따라해서는 절대로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먹이를 먹여줄 때 아기새는 그때는 배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새가 아프던가 외출을 해버리면 스스로 떠먹을 수가 없고 굶어 죽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할 거고, 추가적인 브리핑은 영상 편집 시간 때문에 유튜브에 바로 못 올려드립니다. 반드시 영상 댓글에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관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데 어떠한 조건 없이 들락날락 하셔도 돼요. 오늘도 고래와의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굳건한 마음으로 개미갈을 제창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